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라 불리는 머슴 삼돌이가 살았습니다. 머슴 삼돌이는 가을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와 같이 일하는 주인집 마당을 쓸었지요. 그의 넓은 어깨와 투박한 손은 힘이 넘쳐 보였으나 얼굴은 늘 순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주인집 마당을 깨끗이 쓸고 난 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삼돌이는 문득 우물 옆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꽃은 열을 내리는데 쓰인다 하셨지. 그런데 그때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노인 머슴 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삼돌아, 내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더냐? 사람들은 널 바보 삼돌이라 부르지만 내 눈에 너는 바보 같지가 않구나. 아이고 만복 어르신,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뿐이옵니다. 이 삼돌이는 그저 힘쓰는 일밖에 모르지요. 삼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삼돌이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놀렸지요. 바보 삼돌이, 물동이 또 엎지르고 말 거야. 삼돌이는 아이들의 놀림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삼돌이의 그런 표정에 아이들은 더욱 즐거워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들, 오늘은 엎지르지 않아 구경거리가 없을 것인데 어떡하냐. 그의 말에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삼돌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를 조심스레 부엌으로 날랐지요. 하루 일을 마친 삼돌이는 자신의 잠자리에 앉아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약초가 담겨 있었지요.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살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았어. 이 약초들처럼 언젠가는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는 약초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고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그리움을 아는 채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돌이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으로 두레박을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이리 와서 좀 도와주시게요. 춘화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순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춘화에게 다가갔지요. 춘화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일찍 나오셨소?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요. 오라버니가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춘화는 말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삼돌이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놀란 삼돌이가 뒷걸음 치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요. 그 바람에 물동이 물이 춘화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오이다 춘화 아가씨. 춘화는 놀란 듯했으나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삼돌이의 소매를 살짝 잡았지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면 어머니께 꾸중 들을 거예요. 저기 창고에 가서 옷을 좀 말려야겠어요. 오라버니도 같이 가요. 삼돌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춘화를 따라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춘화는 갑자기 삼돌이에게 버락 안겼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앞가슴이 삼돌이의 가슴에 물컹 닿았지요. 깜짝 놀란 삼돌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러지 마시오. 사람들이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이곳은 우리밖에 없으니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삼돌이 오라버니, 내가 오라버니를 얼마나.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삼돌이의 주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삼돌이는 순발력 있게 창고 한쪽에 쌓인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주인 어른, 아침 일찍 쌀가마니를 정리하고 있었소이다. 그래, 근데 춘화 너는 여기서 뭐 하느냐? 아,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옷이 젖어서 잠시 말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돌이 오라버니가 일하고 있었네요. 삼돌이의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삼돌이는 쌀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며 자연스럽게 쌀가마를 옮겼지요. 춘아, 너는 어서 집에 가거라. 춘화는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삼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쌀가마니를 옮겼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삼돌이는 낫을 들고 논에서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노인 머슴 만복이 다가와 말했지요. 삼돌아,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녹초가 되고 말 것이야. 만복 어르신, 일하시다 쉬러 오셨습니까? 삼돌이는 낫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만복은 삼돌이 옆에 앉으며 물통을 건넸지요. 삼돌아, 내가 춘화 아가씨와 창고에 있는 걸 누가 봤다더구나. 조심하거라. 신분이 다른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게 없느니라. 만복의 말에 삼돌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다른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법이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삼돌이는 불현듯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어머님이 그리웠을까요? 삼돌이는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보며 어머님을 그리워하였지요. 그 주머니는 뭐야? 어르신,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초에 대해 참 많이 아셨지요. 노인 머슴 만복은 주머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궁중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냐? 내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나 보구나. 제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궁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약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겐 이 주머니만 남았습니다. 만복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습니다. 만복은 삼돌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 어머니는 아마도 궁에서 의녀였을 게다. 그의 지식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 언젠가 너도 내 재능을 쓸 날이 올 것이다. 삼돌이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셨을 때 어머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 약초를 말리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픈 이웃을 돌봐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삼돌이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삼돌이가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춘화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자고 있어요? 삼돌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화 아가씨, 이 밤중에 웬일이요?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춘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삼돌이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괜찮아요. 모두 잠들었어요, 오라버니. 나 오라버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삼돌이에게 버락 달려들었습니다. 삼돌이를 눕히고 올라탄 춘화는 삼돌이의 옷고름을 풀려 했지요. 깜짝 놀란 삼돌이는 당황하여 얼른 일어났습니다. 춘화 아가씨 이러지 마시오.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이요. 아가씨와 나는 신분부터 다르오. 춘화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오라버니는 내가 싫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요? 삼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 아가씨는 훌륭한 분이시지요. 하지만 나는 그저 남의 집 머슴일 뿐 아가씨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춘화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 상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요? 내가 바보같이 오라버니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다니. 춘화는 횡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돌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미안하오 춘화 아가씨.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지요. 삼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삼돌이는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점심 가져왔어요. 월화가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월아 아가씨 이게 웬일이요? 저를 위해 도시락을 다 가져오셨소? 내 오라버니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제가 직접 만든 부침과 반찬이에요. 월화는 수줍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삼돌이는 고마운 마음에 도시락을 받았지요. 고맙소이다 월아 아가씨. 이렇게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다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판 너머에서 춘화가 냅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분노로 가득 차 보였지요. 월아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찾으셔 얼른 가봐. 춘화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화와 삼돌이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언니, 나는 그저 삼돌이 오라버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뿐이야. 그래?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삼돌이 오라버니에게 관심 있다고 놀리더니 이제는 내가 1억이야? 그 말에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돌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두 자매 사이에 끼어들었지요.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월아 아가씨는 그저 도시락을 가져다 준 것뿐이니. 춘화는 갑자기 월화의 도시락을 낚아채려 했고 월화는 피하려다 손가락을 돌에 긁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붉은 피가 월화의 하얀 손가락에서 흘렀지요. 아야, 내 손가락에서 피나? 삼돌이는 즉시 월화의 손을 잡고 살펴보았습니다. 깊게 파였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삼돌이는 주변의 풀잎을 살피더니 특이한 모양의 잎을 몇 장 따서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월화의 상처에 발랐지요. 이 풀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월화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화도 잠시 자신의 분노를 잊은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지요. 정말 신기해요. 벌써 아픔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약초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는군요. 그 말에 삼돌이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억할 뿐이요. 이제 두 분은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 주인 어른이 보시면 저도 곤란해질 테니. 춘화와 월화가 돌아가고 삼돌이는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삼돌이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부자 양반 중 하나인 정씨 부인의 기와집을 찾았지요. 그는 어깨에 무거운 곡식 자루를 메고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보내신 곡식 가져왔소. 대문이 열리고 나이 든 하녀가 나와 삼돌이를 안뜰로 안내했습니다. 삼돌이는 어색한 걸음으로 하녀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안뜰에서는 한 여인이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지만 무척 우아했지요. 마님, 김씨가 보낸 곡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이 고개 들어 삼돌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왔느냐? 어서 내려놓게. 예 마님,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저기 창고 앞에 두게. 그리고 저 항아리도 좀 옮겨주겠나? 하녀들이 들지 못해 며칠째 그대로라네. 네 마님. 삼돌이는 곡식 자루를 내려놓은 후 정씨 부인이 가리킨 커다란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두세 명이 들어야 할 크기였지만 삼돌이는 쉽게 들어 올렸지요.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삼돌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대단한 힘이로구나. 수고했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이어라. 괜찮네. 어서 이리 오게. 삼돌이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정씨 부인을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격식 있는 분위기가 무척 어색했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삼돌이라 하옵니다 마님. 과부 정씨는 차를 내오게 한 후 삼돌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면서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요. 손에 상처가 났구나. 잠시만 기다리게.
정 씨는 작은 상자에서 약을 꺼내 삼돌이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결은 하얗고 무척 부드러웠지요. 이것은 금자나와 당귀를 섞은 약이지요. 과부 정 씨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대가 어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어머니는 약초에 대해 많이 아셨지요. 흥미롭구나. 이제 보니 단순한 머슴은 아닌 것 같은데. 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삼돌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차를 권했지요. 삼돌이는 수줍게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삼돌이 눈에 멀리서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듯 하였지요. 그럼 다음에도 심부름이 있으면 자네가 오게나. 정씨 부인도 하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의식했는지 삼돌이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머슴 삼돌이는 다시 정씨 가문의 기와집 앞에 와 있었지요. 이번에는 주인이 아닌 정씨가 비단 심부름으로 그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렸지요. 삼돌이라고 하옵니다. 마님께서 부르셨다 하여 왔지요. 문이 열리고 나이 든 하녀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삼돌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마님께서 사랑채에서 기다리신다. 이리 들어오너라. 삼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하녀를 따라갔습니다. 과부 정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삼돌이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이리 앉게. 마님께서 비단 심부름을 시킬 게 있다 들었사옵니다. 정씨는 손짓으로 하녀를 물러가게 한 후 삼돌이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지요. 사실 비단은 핑계였네. 그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네. 삼돌이는 당황해하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고운 도자기 잔과 너무 대비되었지요. 그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어머니는 궁에서 일하셨다 하더이다. 약초 다루는 일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 말에 갑자기 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돌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지요. 의녀셨던 것이로구나. 그녀의 지식이 자네에게 이어진 것이야. 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슬픔에 잠긴 듯 하였지요. 나는 이 집에 갇혀 지낸 지 오래되었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가에서는 나를 감시하듯 지켜보지. 때로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삼돌이는 정씨마님의 말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진심 어린 동정심도 느껴졌지요. 떵떵거리며 걱정 하나 없이 살 것 같은 양반님네들도 힘든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사옵니다. 약초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마님의 마음속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옵니다. 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돌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그리고 삼돌이 손을 자신의 가슴팍 깊은 곳으로 끌었습니다. 내가 이곳이 많이 아프다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해. 삼돌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지만 슬퍼하는 정씨 부인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마님 힘내십시오. 마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대는 정말 맑은 영혼을 가졌구나. 그대가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정씨 부인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삼돌이의 손을 이번에는 자신의 아래쪽 골짜기로 끌고 갔지요. 삼돌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삼돌이는 후다닥 손을 뺐고 정씨는 재빨리 삼돌이에게서 떨어졌지요. 잠시 후 나이든 하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탕약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네는 다음에 또 오게.
삼돌이는 서둘러 정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삼돌이는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다가와 말했지요. 삼돌이 아저씨, 월아 누나가 오늘 해질녘에 곡식 창고로 나오래요. 약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약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삼돌이는 조심스레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월아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삼돌이를 맞았지요. 삼돌이 오라버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약초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 하셨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월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지요. 사실 약초 이야기는 핑계였어요. 오라버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삼돌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월아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아가씨 그러지 마시오.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이요. 나는 오라버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남들은 오라버니를 바보라 부르지만 나는 오라버니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창고문이 벌컥 열리며 언니 춘화가 들어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월아야, 너 정말 1억이야? 월아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돌이는 당황한 채 두 자매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춘하 아가씨 오해하지 마시오. 월아 아가씨는 그저 약초에 대해 물어보려 했을 뿐이요. 거짓말 마. 내가 다 들었어. 월아가 널 좋아한다고 했잖아. 월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향해 항변했지요. 언니? 왜 날 뒤 따라다니는 거야? 이건 내 일이야. 그 말에 언니 춘화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언니 춘화는 동생 월아의 끄댕이를 잡고 죽이네 살리네 대판 싸우기 시작했지요. 삼돌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들을 말렸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제발. 이러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두 자매는 싸움을 멈추고 숨죽인 채 조용히 바깥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바깥에서 누군가 창고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매일 저녁 창고를 잠그는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갇혔잖아.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밤새 여기 갇히게 됐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오라버니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지금은 다투실 때가 아니라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소. 삼돌이는 한숨을 내쉬며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빗장이 잠긴 창고는 나갈 틈조차 없었지요. 이렇게 된 이상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소이다. 다행히 곡식 자루가 많으니 그 위에서 눈을 붙이면 될 것이요. 춘화와 월화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렇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곡식 창고에서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창고 문이 열리고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두 자매는 냅다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삼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인 앞에 섰지요. 아니 삼돌아, 어찌 교수들과 창고에서 밤을 보냈느냐?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 어쩌려고 그런 것이야? 주인 어른,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인은 삼돌이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게 하나 없다. 마을 어른이신 최참판 댁의 일손이 필요하다 했으니 오늘부터 그곳에서 일하거라. 삼돌이는 서글픈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최참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푸른 기와 정교한 단청이 그 위엄을 더했지요. 삼돌이는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섰습니다. 김씨 어른의 소개로 온 삼돌이라고 하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나이 든 하인이 삼돌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70세 가량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내가 삼돌이냐? 김씨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그렇게 착하고 힘이 세다고? 예, 그저 저는 농사일은 잘합지요. 참판 최영감은 삼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시험해 보려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요. 우선 저 뒤뜰에 돌들을 모두 옮겨라. 그리고 우물가에 큰 항아리도 혼자 옮겨보거라. 삼돌이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기 힘든 큰 돌을 쉽게 옮겼고 두 사람이 겨우 드는 항아리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지요. 최참판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친 삼돌이를 최참판이 사랑채로 불렀지요. 삼돌이는 긴장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앉거라. 내 힘은 장사가 따로 없을 정도다. 하지만 나는 내게 궁금한 게 따로 있다. 다른 궁금한 것이라뇨? 최참판은 삼돌이의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가 살짝 보이는 것을 지팡이로 가리켰지요. 그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냐? 삼돌이는 놀라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꺼내 보였지요. 예,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옵니다. 참 흥미롭구나. 이것은 왕실에서 쓰는 주머니다. 그런데 어찌 내 어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머니는 궁에서 의녀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지요. 그리고 제게도 약초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랬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도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을 터. 최참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삼돌이를 보며 말했지요. 내가 요즘 다리가 아프다. 어떤 약초가 좋을지 아느냐? 삼돌이는 비단 약초 주머니 속에서 당귀와 독화를 꺼냈습니다. 이 당귀와 독활은 다리 통증에 좋사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뿌리는 혈액순환을 돕지요. 최참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의원들을 통해 당귀와 독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머슴으로 들어온 삼돌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힘쓰는 일뿐만 아니라 내 약재 다리는 일도 해보거라. 내 어미가 궁에서 의녀였다면 내게도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 터. 알겠습니다요, 영감나리. 그렇게 삼돌이가 최참판 집에서 일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그의 넓은 등줄기에서는 땀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삼돌씨, 물 한 사발 가져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하녀 분이는 물그릇을 들고 삼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24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분이는 삼돌이에게 물을 건네며 일부러 손을 스쳤습니다. 고맙소이다. 삼돌씨는 힘이 정말 세네요. 엊그제 혼자서 큰 돌을 옮기는 걸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삼돌이의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삼돌이는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그저 타고난 체격 덕분이요, 별것 아니지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호호. 이따 저녁에 뒤뜰에서 만나요. 삼돌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 재밌는 이야기를 어찌 저녁에 그것도 뒤뜰에서 만나 하는 것이요? 아, 그야 그 시간이 일 끝나고 가장 좋은 장소니까 그런 것이 아니요. 삼돌이는 하녀 분이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뒤뜰로 가서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비는 살을 애는 듯했지요. 머슴 삼돌이는 최참판 집에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삿갓을 고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삼돌이는 마을 어귀의 작은 다리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이 없자 삼돌이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 무언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는 즉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는 거지 처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그녀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무척 창백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비 속에서도 그녀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고열이구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망설임 없이 삼돌이는 거지 처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삼돌이는 거지 처녀를 등에 업고 폭우를 뚫고 달렸지요. 비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지늙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거지 처녀를 비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었지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도착할 것이오. 거지 처녀는 의식 없이 삼돌이의 등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더 빨리 달렸지요. 달리면서도 삼돌이는 오로지 거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침내 삼돌이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거지 처녀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잠자리에 눕혔지요. 그리고 삼돌이는 처녀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삼돌이의 손이 왠지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하오 처자, 본의 아니게 어쩔 수가 없구려. 그 순간 그녀의 알몸이 불쑥 드러났습니다. 거지 처녀의 속살은 겉모습과 다르게 무척 희고 고왔지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삼돌이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거지 처녀의 젖은 옷을 마저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열이 너무 높소. 삼돌이는 깨끗한 천을 찾아 물에 적셔 거지 처녀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밤새 거지 처녀 곁을 지키며 열이 오를 때마다 찬물로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삼돌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여인의 알몸을 처음 본 삼돌이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 줄 몰랐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내 반드시 살려드리리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로. 삼돌이는 자신의 약초 주머니에서 몇 가지 약재를 꺼내 조심스럽게 숯불에 달였습니다. 약초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지요. 이 약은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데 좋다 하셨지. 그는 거지 처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약을 먹였습니다. 처녀는 무의식 중에도 약을 삼켰지요. 거지 처녀가 약을 삼키자 삼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낮에 최참판 집의 일을 마치자마자 급히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지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었지요. 처자 좀 어떠시오? 거지 처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열은 조금 내려간 듯했습니다. 삼돌이는 다시 약을 달여 처녀에게 먹였지요. 그는 밤새 처녀의 열이 오를 때마다 찬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거지 처녀가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치곤 하였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아버지, 위험해. 도망쳐요. 괜찮소 처자?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시오. 삼돌이는 거지 처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처녀의 부드러운 손이 너무 대조적이었지요. 삼돌이가 손을 꼭 잡아주니 처녀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거지 처녀의 열이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지요.
삼돌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처녀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요. 그리고 그날 새벽 처녀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죠? 나는 삼돌이고 이곳은 내 집이여. 다리 밑에서 쓰러진 처자를 발견해 데려왔어. 거지 처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약탕기와 약초들 그리고 찬 물수건 등 자신을 간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제가 며칠 동안이나 누워 있었나요? 사흘이여. 사흘 동안 열이 많이 높았었소이다. 거지 처녀는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나를 간호해 주셨나요? 그렇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초를 다려드렸소. 거지 처녀는 감동한 눈빛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고맙습니다. 삼돌 씨가 제 목숨을 구해 주셨네요. 삼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거지 처녀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거지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려. 참 고운 이름이여. 기력이 돌아오려면 잘 먹어야 하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얼른 죽을 쏘오겠소. 삼돌이는 거지 처녀에게 죽을 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팠던지 거지 처녀는 죽 그릇을 깨끗이 비웠지요. 그리고 죽을 다 먹은 거지 처녀가 삼돌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허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약초를 직접 다린 것으로 보아 약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내 어머니는 궁중에서 일하던 의녀셨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많은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날 살려낼 수 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도 삼돌이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보내던 삼돌이는 언제부턴가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낮에 최참판집에서 일할 때도 온통 거지처녀 생각뿐이었지요. 내 가슴이 왜 이렇지? 연희 처자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나오니 말이야.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지요. 이게 진정 사랑이란 말인가? 내가 정말 연희 처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삼돌이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마당 쓸기를 마치고 물을 마시러 우물로 간 삼돌이에게 하녀 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녀를 꽂고 있었지요. 삼돌 씨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달 구경하지 않을래요? 분이는 삼돌이의 팔뚝에 자신의 가슴을 비벼대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달 구경하는데 내가 왜 필요한 것이오? 달 구경은 혼자 해도 되는 것 아니오. 삼돌 씨는 왜 매일 그런 식이에요? 혹시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라도 있어요? 순간 삼돌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 이미 품은 네가 있을 뿐이오. 그 말에 하녀 분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년이 누구요? 도대체 삼돌 씨가 가슴에 품은 년이 누구냔 말이요? 그것은 말해줄 수 없어. 그녀는 삼돌이를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최판서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삼돌이는 정씨 부인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안에서 정씨 부인이 그를 불렀지요. 아니, 삼돌이 아닌가? 잠시만 들어오시게. 삼돌이는 담장 밖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님 죄송하오나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봐야 합니다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잠시만 들어오시게. 정씨 마님의 목소리는 유혹하기 위한 코맹맹이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마님, 지금은 해가 저물어 돌아가야 하옵니다. 그러니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씨 마님은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달라진 그의 태도에 무척 당황한 듯 하였지요. 요새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씨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간호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삼돌이는 그리 말하고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정씨 부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삼돌이의 뒷모습을 괘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거지 처녀에게 얼른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거동이 아직 불편했지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삼돌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갑자기 최참판의 하인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삼돌아 어서 사랑채로 오라 하신다. 참판 어른께서 크게 노하셨다. 삼돌이는 영문도 모른 채 빗자루를 내려놓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사랑채에 들어서자 최참판이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정씨 부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서 있었지요. 네 이놈! 내가 감히 양반과 과부를 유혹하고 거지 계집을 데려다 정사를 나눈 것이 사실이냐? 삼돌이는 충격을 크게 받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씨 마님을 흘끗 보았고 그녀는 우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요. 참판 어른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결코 정씨마님을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참판어른. 저자는 저를 유혹하며 불손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위협했지요. 게다가 거지 계집을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말에 최참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말했지요. 네 이놈! 내 너를 그렇게 안 봤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 내가 너를 믿고 일을 맡겼더니만 이런 배륜적인 짓을 저지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최참판은 하인들을 시켜 당장 삼돌이 집으로 쳐들어가 거지 처녀를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참판 어른, 소인은 결코 정씨 마님을 유혹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거지 처녀를 돌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실토를 하는구나.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삼돌이는 어떻게든 거지 처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처녀는 이미 떠났사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처녀를 찾지 마시옵소서. 삼돌이는 어떻게든 거지 처녀를 보호하고자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하인들이 삼돌이의 처소를 수색했지만 거지 처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옷자락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최참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삼돌이는 거지 처녀가 없다는 말에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지요. 떠났다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어디로 떠났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양반과 과부를 모욕한 죄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그제서야 과부 정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참판 어른, 소인은 결코 정씨마님을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변명이 통할 것 같으냐? 내가 양반과 과부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자를 내일 관아에 끌고 가 신문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밤은 창고에 가두거라. 하인들이 삼돌이를 끌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거지 처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지요. 창고에 갇힌 삼돌이는 어둠 속에서도 온통 거지 처녀만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연희 처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직 그 몸으로 움직이다간 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인데. 창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이 삼돌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마을 관아의 대청마루에서는 마을 현감이 무서운 눈으로 삼돌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포졸들에게 끌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잔뜩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참판 댁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삼돌이인가? 그러하옵니다, 현감. 현감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반과 과부를 모욕한 죄 인정하느냐? 소인은 정씨마님을 결코 모욕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과부 정씨가 앞으로 나서며 울먹였지요. 그녀는 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자는 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위협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관아문이 열리며 양반과 규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요. 삼돌이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거지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티나는 양반과 규수의 자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감.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와 자세는 완벽한 양반과 규수였습니다.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래, 그대는 이시오. 제 이름은 이연이라 하옵니다. 한양 이연덕 형조판서의 따님이 없지요. 그 순간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형조 판서는 조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었지요. 마을 현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시오. 그런데 어찌 이런 곳까지 오신 것이오? 저희 가문에 정치적 위기가 있어 제가 잠시 피신해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 쓰러졌고 이 삼돌이라는 분이 저를 구해주셨지요. 연희 규수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삼돌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돌이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요. 이분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진 저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해 주셨고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어찌 죄인 취급할 수 있습니까? 삼돌이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연희 규수의 말을 듣고 있던 참판 최영감이 앞으로 나서 물었습니다. 이 교수의 말이 사실이냐, 삼돌아? 맞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이 없는 사실이지요. 마을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곧 결정을 내린 듯 하였습니다. 형조판서의 따님을 구한 공이 크니 삼돌이의 혐의는 없다. 다만 정씨 부인의 건은 그 또한 제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유혹한 쪽은 정씨 부인이고 오히려 삼돌 씨는 정중히 거절하셨지요. 정씨 부인이 삼돌 씨를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 순간 과부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지요. 정부인,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는 거짓 고발로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것이오. 그런데 그때 관아 마당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일행 여럿이 말에서 내렸지요. 현감이 급히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 형조판서 대감께서 친히 오셨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내 딸의 소식을 듣고 급히 왔네.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래, 우리 딸 연희야, 무사했구나. 판서 이대감은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로군. 이름이 무엇인가? 소인은 삼돌이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내 딸이 말하길 그대의 어머니가 궁궐 의녀 출신이라 했는데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궁에서 의녀로 일하셨다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성함이 김서아가 아니었는가? 그러하옵니다. 제 어머니의 성함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어머니는 지금 살아 계신가? 아니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허허, 그렇군. 참 많이 되었구먼. 그렇다면 자네는 영상대감의 아들이 틀림없구만. 형 조판서의 말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형 조판서의 입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아니 제가 영상대감의 아들이라니요. 맞네, 자네는 영상대감의 외동아들 김동선이야. 자네가 갓난 아기였을 때였지. 조정의 반역 세력이 들고 일어나 자네 아버지는 유배되었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어. 해서 내가 자네를 궁궐 의녀였던 김서아에게 부탁해 자네를 빼돌린 것이야. 그리고 10여 년 후 그들의 영모가 밝혀져 모두 처형되었고 자네 아버지도 유배에서 풀려났지.
그 후 전국의 사람을 풀어 의녀 김서화와 자네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네. 그런데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군. 참으로 다행이야. 이제라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보라 부르고 놀렸던 삼돌이가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던 영상대감의 외동 아들이었다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맞아. 삼돌이는 뭔가 범상치 않았어. 바보가 아니라 심성이 착했던 것이야. 이제 보니 그런 것 같았구먼. 삼돌이는 뭐든지 양보하고 화를 내지 않으니 모두가 바보로 본 것이었어. 그날 결국 삼돌이를 거짓으로 모함한 과부 정씨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 10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엉덩이에 물을 뿌리고 매질을 하는 바람에 그녀의 젖은 엉덩이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말았지요. 아이쿠, 저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드디어 벌을 받는구만 그려. 그러게 말이여. 마을의 훤칠한 사내는 죄다 꼬시더니만 이번에는 아주 잘도 걸렸구먼. 아, 저년이 우리 서방도 꼬셔서 하마터면 우리도 이혼 한 번 했자녀.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을 보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컸지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요, 삼돌씨. 삼돌이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였지만 친부가 살아있다 하니 일단 한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상대감을 만났지요. 아버지 영상대감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삼돌이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한없이 쏟았지요. 쭈글쭈글 주름진 아버지 얼굴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들아, 어디 좀 보자. 영상대감은 삼돌이의 얼굴을 붙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을 꼭 빼닮은 아들 동선이 맞았지요. 삼돌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 아니 이제 영상대감의 외동아들 김동선은 양반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지요. 말하기, 걸음걸이, 글쓰기 등 양반에 필요한 모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김동선은 거지처녀, 아니 연인왕자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리하여 어느 봄날 동선과 연인은 꽃피는 언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소?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한 해가 흘렀구려. 네, 저는 덕분에 몸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동선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연인왕자,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 가슴은 뛰고 있었어.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지요. 이 몸이 한없이 부족한 줄 잘 알고 있어. 허나 그대를 놓치는 것은 아마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하여 일생일대의 실수는 하고 싶지 않소.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삼돌이 김동선의 청혼에 연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은 동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좋아요. 대신 도련께서 과거에서 급제하시면 그때 혼인하겠습니다. 동선은 반승낙이었지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고맙소 연인왕자,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를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그날부터 동선은 죽어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에 마침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동선은 당당히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두 사람은 결국 혼인을 하였지요. 그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만약 삼돌이가 거지처녀를 무시하거나 지나쳤다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왕자도 절대 얻지 못했겠지요. 삼돌이는 평소 겸손했고 심성이 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지처녀도 삼돌이 눈에는 소중한 한 생명으로 보였겠지요. 바보라 불렸던 삼돌이가 영상대감의 자제가 되어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고 착한 심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